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2월 23일 이제 금요일입니다. 오프닝별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염승환 이사고의 제 옆에는 김종희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주식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15포인트 정도 올랐네요. 0.56%. 좀 아쉬운 출발 같아요. 좀 미국 증시가 급등한 거에 비하면 좀 부족한 출발이 아닌가 싶고, 상승은 357개, 하락은 379개입니다. 이게 참 2,700 돌파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네요. 네. 네. 요 코스닥은 이게 뭐 나스닥이 2% 이상 급등한 거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상승입니다. 지금 871포인트, 1.26포인트 올라서 0.14% 상승에 그치고 있고, 상승 종목 655개, 하락은 700개 정도. 오히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글로벌 증시가 지금 뭐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미국도 사상 최고가인데, 네. 한국 증시는 전혀 동참을 못하는 그런 좀 아쉬운 모습이 일단 오늘 오전장에도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기업별로 보면 좀 다른 움직임인 게, SK하이닉스가 오늘 또 4% 이상 급등하면서 뭐 엔비디아 효과를 그대로 받는 것 같은데, 문제는 삼성전자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약한 상황이고, 거기에 오늘 이제 미국의 그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실적이 너무 좀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2차 전지에도 좀 약간은 부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출발 기대하신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출발 같은데, 네. 한번 또 상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뭐 엔비디아 효과만 발휘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이 차트에서 또 보시는 것처럼 하이닉스의 급등 5%나 급등하면서 일단 16만 원이 넘어서고 있는 국면이고요. 유일하게 지금 엔비디아 신고가를 쫓아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오늘 금융주 중에서 또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굉장히 많다. 어떻게 보면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지금 6%대 강세 보여주고 있죠. 보험업종에서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또 4%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지금 강세를 보이는 종목 중에서 가장 눈에 띄고 있는 종목은 보험업종과 금융업종의 세 종목과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한미반도체 정도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스페타시스도 4% 정도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업종 내에서 또 미래에셋증권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또 화학업종에서는 하나솔루션이 어저께 실적 발표하고 급락했잖아요. 1분기에 적자 전환 가능성 언급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또 5%가량 하락하면서 부담이 좀 커지는 모습이고, 현대로템 어저께 강세 보이면서 방산주들의 전체적인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3%가량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알테오젠의 급등이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고, 반도체 업종 내에서는 지금 뭐 가온칩스의 상승세, 그다음에 덕산테코피아, 뭐 코미코, 뭐 그다음에 셈시에네스는 오늘 또 뭐 뉴스가 하나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테크잉은 3%가량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약보합권, 에코프로도 약보합권 흐름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화학업종에서는 엔캠이 소폭의 3%가량의 조정을 나타내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지수가 조금 살아나고는 있지만, 미국 증시의 출발 그리고 마감에 비해서는 너무 미약한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엔비디아 효과는 너무 제한적으로 우리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 좋은 거를 다른 기업들도 좀 같이 반영을 하면 좋은데, 네. 한국에서는 좀 그런 게 전혀 나오질 못한다는 게 조금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오늘 보면 뭐 엔비디아 효과도 있지만 그 저 PBR 관련주 중에서 요즘에 이제 보험주들 주가 흐름이 좋은 것 같은데, 네네. 오늘도 좀 뜨겁고, 뭐 메리츠 금융 지주 보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자본 배치를 주주들 위해서 잘해주는 기업은 대접을 받는 것 같고, 또 이런 모범 사례가 계속 나온다면 다른 기업들도 이걸 좀 쫓아가는 모습들이 나와줄 것 같고, 네. 또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메리츠 금융의 이런 주가 상승이 다른 쪽으로도 좀 확산되는 모습들이 계속 좀 나와주기를 좀 장기적으로 기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법이 아니더라도 기업이 알아서 좀 이렇게 예,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맞아요. 우리나라 대주주들이 얼마나 해줄지는 좀 예. 지켜봐야 그러니까 될 것 이렇게 같습니다. 좀 솔선수범하는 기업들이 좀 네. 쫓아가야 되는데, 그게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총 주주 환원율이 뭐 5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거의 뭐 선진국에 준하는 그런 수준인데, 이 기업의 모습처럼 좀 다른 기업들도 쫓아가주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요즘엔 조금 정체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네. 매수 기존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 이제 금융 투자가 좀 매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상황은 조금 이제 혼조세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 근데 오랜만에 개인 투자분들이 좀 들어왔네요. 네, 그게 맞습니다. 약간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지금 출발하자마자 700억 이상의 매수를 보여주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소폭의 매수인데 대형주 쪽을 집중적으로 사고 중소형주를 팔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를 대거 사고 삼성전자를 조금 팔면서 전기전자 업종에 444억의 매수. 그 다음에 금융업종을 매수하는 것을 보면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 종목군들 삼성생명, 삼성화재 뭐 이런 종목군들의 매수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참고 기준으로는 지금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생명, 삼성물산, 현대차, EUB, LG, 삼성화재 뭐 이런 종목군들의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매도하고 있는 종목 쪽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는 매도하고 있지만 워낙 뭐 주가가 강한 모습이고요. 뭐 현대로템이나 LG화학, 삼성전기, 기아,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 현재 참고 기준으로는 매물이 좀 쌓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최근에 일관되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코스닥 쪽에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강도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1200억 벌써 매수가 넘어 있는 상황이고, 소프트웨어 업종이라든지 반도체, IT 부품 업종에 집중하는 그런 양상이어서 일단 외국인들의 시각과는 조금 다른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양상이 오늘 코스닥 시장 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제 오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업종으로는 보험 업종이 제일 세고, 네. 그 뭐 의료 정밀이나 증권 업종도 일단 좀 강세 보이는데, 주로 좀 금융 업종이 좀 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알테오젠이 어제 좀 좋은 이제 그 공시가 뜬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18% 오르면서, 이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 섹터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뭐 삼천당 제약 이런 기업들의 주가 좀 강세 보이고 있는데, 바이오가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섹터 쪽에서는 뭐 엔터 섹터나 원전, 뭐 메타버스 이런 쪽의 섹터가 좀 강한 것 같은데, 근데 보면 뭐 고르게 오르기보다는 특정 한두 개 기업이 좀 올라가서 그렇죠. 섹터가 네. 오르는 것 같아서 이게 확산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섹터로는 그냥 반도체 소부장이 제일 좀 세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섹터 쪽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보험업종은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나머지 종목군들의 탄력은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보나 손보에서 2등주라고 불리고 있는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리안리라든지 뭐 DB손해보험 같은 종목군들의 상승 탄력은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약세 전환한 종목도 있고요. 의료정밀 업종 쪽에서는 KC텍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증권업종 쪽에서는 아까 미래에셋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상승률로 봤을 때는 삼성증권이 제치면서 올라오고 있고, 미래에셋증권도 1% 정도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는 뭐 지금 하이닉스하고 이스페타시스가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의 나머지 종목군들의 상승폭은 조금 제한적인 양상이고요. 삼성전자는 좀 미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지수에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유통업종도 오늘 좀 올라오고 있는데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물론 있습니다만 삼성물산의 상승세가 기여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월요일 재료를 발표를 앞두고 오히려 일정 부분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도 있다라는 것은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반면 약세를 보이는 쪽은 화학업종의 하락세가 조금 가파른데, 업종 내에서 뭐 코오롱 인더나 뭐 애경 케미칼 같은 종목군들은 소폭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솔루션의 하락세가 조금 가파르고요. 거래도 증가하고 있고요. SKC하고 유니드, 뭐 금호석유 이런 종목군들의 하락세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은 통신주들도 조금씩은 눌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KT와 SK텔레콤 모두 약보합권 정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테마 쪽에서는 지금 온디바스 AI, 그 다음에 뭐 CXL, 시스템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어느새 21%를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셀트리온 계열의 종목군들도 오늘 소폭의 상승폭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뭐 제우스나 뭐 DIT, STI 뭐 여러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같이 좀 가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처럼 같이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오늘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락하고 있는 쪽에서는 신규 상장주들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진 게 몇 개 보이고, 그 다음에 게임주 중에서 오늘 또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몇 개 눈에 띄고 있어서 한빛소프트의 뭐 급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미스터블루 같은 종목군들 웹툰 관련주 중에서 일부 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업종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뭐 보셨다시피 많은 분들이 야, 참 국장 안 된다 이런 좀 자괴감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사실 오늘 마이크론도 5%나 급등을 했는데 네. 삼성전자가 이게 보합이라는 건 사실 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상으로 이거 급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한국 시장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좀 좋지는 못한 그런 좀 상황인 것 같고, 물론 이제 개별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좀 계속 나오고 또 2등주인 하이닉스의 주가가 5% 오른 점은 네. 뭐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저 PBR 관련주들도 여전히 좀 견조하긴 한데 뭔가 한국 증시를 좀 이끌어야 되는 그런 대표 기업들의 상승이 좀 미진한 것 같고, 또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마이너스 나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시총 각각 1등 기업들의 그 주가 부진이 계속 이어지는 게 좀 국내 증시에는 상당한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어떻게 보세요? 한국 증시가 이렇게 좀 약한 원인들은 우리가 좀 알고는 있잖아요. 이게 네. 대표 기업들이 못 가는데 또 계속 이렇게 좀 디커플링이 좀 될지, 아니면 그래도 한국 증시가 사실 요새 뭐 수출 지표도 그렇고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여러 지표를 보면 사실 못 갈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현실은 좀 그걸 좀 반영을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좀 네. 만회할 수 있을까요? 지수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만큼만 올라줬다면 우리 지수가 지금 한 750, 800 정도에 네, 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랬겠죠.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가 계속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HBM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한다라는 등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 이걸 또 해소할 만한 그런 반대쪽의 재료를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올해 실적 개선도 제한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뭐 가전 뭐 선전하고 있고 휴대폰도 뭐 선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옛날만큼의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온디바이스 AI 자체가 그렇다고 뭐 크게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결국 우리도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시가총액 방식에서는 삼성전자의 분전이 필요한데 여전히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부담 요인이기 때문에 결국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분전이 필요하고요. 대신 우리도 종목별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뭐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신고가를 내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눈에 띄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재료 발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주환원 관련주들은 꽤 괜찮은 네.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 매수의 기반이 이들 종목에도 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발표가 실망으로 이어지고 외국인들의 대량 매물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저는 여전히 종목 대응은 뭐 괜찮은 장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코스닥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들이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인데 이 매물 부담을 코스닥이 이겨낼 수 있을지는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좀 답답한 지금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외국인들의 오늘 뭐 매수도 계속 좀 유입되고 있고, 뭐 특히 오늘 보니까 전기전자업 쪽으로 좀 매수가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이제 네네. 거의 뭐 그러니까 하이닉스겠죠. 그렇죠. 하이닉스 쪽으로 좀 몰리는 것 같은데, 이 전기전자가 어쨌든 좀 중심축을 좀 아직까진 그래도 좀 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힘을 못 내는 게 좀 약간 좀 옥의 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한국 증시가 좀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제 정부의 정책이 나오니까 네. 그걸 좀 계기로 해서 또 뭔가 미국을 좀 쫓아가는 좀 흐름이 좀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오전장 아쉽게 좀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이 다음 주 좀 이슈 중에 아까 이제 제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 좀 말씀을 드렸지만 뉴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니까 결국 배당 관련된 걸 좀 많이 건들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세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배당 소득세가 낮은 편도 아니고 그렇죠. 또 이게 종합과세에 합산되다 보니까 배당 안 받으려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당 받을까 시세 차익을 좀 누릴까 하다가 막판에 그냥 시세 차익. 왜냐면 이제 종합과세로 들어가면
최대 세율이 막 49%까지 나오니까 그렇죠. 너무나 이제 센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분리과세하는 쪽으로 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지금 뉴스에 나온 대로 분리과세 쪽으로 미국처럼, 미국은 분리과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고배당주들 좀 모멘텀 계속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국내 투자자들이 항상 12월 그리고 뭐 배당락 구간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시적인 매물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뭐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방향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세금 부분, 그러니까 배당에 대해서 기업이 배당의 재원을 늘리면 그 늘린 금액만큼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배당을 받는 입장에서 이걸 분리과세를 시키는 것은 수급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수급의 개선을 가장 그 장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관련된 ETF를 만들어서 이런 ETF의 상품을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뭔가 인센티브 전략을 주는 것은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도 지금 뭐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건 고밸류 종목군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뿌렸던 씨, 이 밸류업의 그 씨가 결국은 발화해서 열매를 맺은 만큼 우리도 장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계속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강제 요건들, 뭐 상법의 개정이라든지 뭐 증권거래법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결부돼서 나와야 좀 더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강제 요소까지 들어가는지가 이번 정책에 있어서의 외국인들 매매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월요일 날 결과는 한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결국 만약에 좀 실망스럽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네.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제 변화는 시작되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에 어쨌든 이제 저 PBR주들이 아직까지 오늘도 보니까 지금 움직임들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일각에선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저 PBR주 많이 올랐다. 또 정부 정책 나와서 잘 될 수도 있지만 뭐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팔아야 된다 의견도 사실 있고. 네. 그리고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엄청 사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 봤을 때 좀 포커스를 약간 좀 팔고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래도 좀 약간 개인 투자분들은 좀 이렇게 사고 팔기가 좀 용이하잖아요. 네. 그래서 흐름 보고 다시 대응하는 게 맞는 건지, 외국인 수급은 사실 그렇게 틀렸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냥 우직하게 뭐 약간의 단기 흔들림이 있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끝까지 한번 외국인들 따라서 한번 밀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좀 그 두 가지 시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엔비디아 좋은 거 알고 이쪽이 앞으로 커질 거 누구나 다 알지만, 그렇다고 뭐 주가가 싸다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물론 그죠. 엔비디아만 놓고 보면 엔비디아가 올해 추정하는 실적이 계속 그렇게 빠른 속도로 상향한다라고 치면 엔비디아 비싸지 않습니다. 뭐 한 30배 이하로도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단 한 번이라도 꺾어지거나 중간에 뭐 변수가 생길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는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 종목이 그렇게 뭐 비싼 가격이 너무 비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면 그런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외국인들이 1, 2월 달에 10조를 베팅하는 경우가 있었나? 제가 뭐 투자는 25년 동안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강한 베팅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이 정말로 뭐 왕따가 돼서 정책이 정말 기대에 너무 못 미쳐서 뭐 다음 주부터 막 하루에 막 1조 단위로 팔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신규 매수도 나쁘지 않다. 지금 뭐 성장주의 PSR 20배는 괜찮고, 이런 저PBR 종목이 이제 0.6배, 0.7배 가고 있는데 이건 많이 올랐나라는 생각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이라는 전제 하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종목이 좀 압축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그 대상 종목이라고 샀는데 그 압축되는 종목에 끼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압축될 종목에 해당되어 있다면 전혀 팔 필요가 없고 오히려 조금 더 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기 시각보다는 네. 외국인들이 사실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인가 한번 이렇게 많이 샀던 걸로 기억나요. 근데 그걸로 사실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번에는 근데 분명히 이제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도 있고, 또 올해 우리나라 또 기업 이익은 분명히 또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보고 좀 일단 이제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데, 이게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은 또 분명히 또 어느 정도는 그 있기 때문에 뭐 너무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단기적으로야 저 PBR주들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은 되죠. 사실 단기로만 네. 보면. 근데 이들이 지난 몇 년간 못 간 거 생각하면 사실 긴 호흡으로 보면 그렇게 또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봐야 뭐 대부분 종목군들이 올 연초 대비 한 30% 오른 거예요. 근데 지금 뭐 AI 반도체 중소형주들 중에서 연초부터 2배 이상 오른 거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그렇게 과도하게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물론 뭐 수급에 따라서 단기적인 흔들림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잘 비중 조절로 대응해 네.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엔비디아를 샀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이제 과거 얘기라는 거죠. 지금처럼 또 급등한 거에서 쫓아가면 과연 목표 수익률을 그렇게 막 $1,000 이상으로 쉽게 높일 수 있느냐? 그것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뭐 선택의 문제인데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큰 흐름은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오늘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는 그래도 일단 삼성전자가 다시 조금이지만 힘을 좀 대주고 있고 그다음 하이닉스 좋고 뭐 거기에 현대차 뭐 셀트리온 삼성 지주사가 또 갑자기 급등하네요. 네네. 지주사주들이 뭐 지금 삼성물산이 한 4%또 LG나 SK가 이제 급반등하면서 좀 좋은 분위기 맞는데 이 문제는 오늘 지금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이 지금 마이너스예요. 알테오젠이 거의 상한가 가고 있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부진하다는 건 결국 2차 전지가 좀 못 가는 것 같고 또 오늘 하나솔루션이 어제부터 충격을 받았는데 네. 공통 분모가 다 이 친환경주들이 지금 안 좋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 섹터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섹터인데 이걸 좀 갖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 오늘 뭐 리비안의 충격도 좀 있었고 또 연말에 올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좀 리스크도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친환경주들을 뭐 최근에 사신 분들이야 뭐 그냥 의사 결정하기 되게 쉽잖아요. 뭐 아니면 그냥 자르면 되고. 근데 장기간 이렇게 좀 묶여 있는 분들, 좀 손실률이 뭐 굉장히 크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그냥 저 PBR주가 지금 괜찮으니까 일로 갈아타는 게 맞는 건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친환경주들이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성장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걸 믿고 좀 버티는 게 맞는 건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배터리나 태양광이나 풍력 의사결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죠. 예. 네, 특히 이제 손실폭이 크신 분들은 아마 의사결정을 못 하실 것 네, 같아요. 뭐 네. 저도 그렇고 뭐 개인 투자자들의 특성상 큰 손실이 난 상황에서 이거 팔고 옮겨갔을 때 만약에 그것마저도 하락하면 더 버티기 힘드니까 아마도 이제 의사결정하시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폭이 제한적이라면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다시 이제 재매수하거나 네. 아니면 다른 섹터로 옮겨가시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뭐 개인 손실폭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지켜보실 여지가 있지 않느냐. 다만 지켜볼 여지가 있는 종목군들은 최소한 핵심 카테고리 내에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양극재라고 해도 4대 양극재 내 정도에 있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전액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것 같진 않아서 저는 뭐 그건 뭐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나솔루션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이제 날 실적 발표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상반기까지는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일단 3월 달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4월, 5월부터는 뭔가 좀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추가 매수의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보다는 그때 과정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회복 과정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를 보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실폭이 크신 분들은 옮기기 쉽지 않다. 다만 추가 매수는 지금이 아니고 좀 더 회복되는 어떤 그런 단계에서 하시는 그러니까 게 뭔가 좀 시그널을 확인하고 하자. 그렇죠. 네, 그게 그죠?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손실폭이 제한적이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지금 당장 오늘 하시는 것보다는 최근에 뭐 IT가 됐든 아니면 뭐 주주환원이 됐든 올라가는 구간에서 쫓아가서 재밌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월요일날 정책 발표되고 차익 매물이 나올 때 갈아타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의사결정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제 보고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사실 여기도 대표적인 저 PBR주인데 네. 주가가 사실 뭐 그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주도주는 아닌데 그 정유업종 오늘 좀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서 네. 그래서 다 반도체 얘기만 하고 있는데 웬 정유냐 이러실 수 있지만 한번 그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 띄워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요새 뭐 정제마진 뭐 올라간다라는 얘기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이제 뉴스나 이런 거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고 국제유가도 이제 어느새 거의 $80 근처까지 한번 좀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보시다시피 네.
저 왼쪽에 빨간 게 저게 올해 정제 마진이에요. 근데 과거보다 확실히 높죠. 높은 상태죠. 검은색이. 그래서 정제 마진 같은 경우 괜찮고 오른쪽이 이제 초과 수요 국면입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올라왔죠. 그래서 일단 업황 자체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유 업종 주가와는 별개로 이 업종이 좀 그 가치는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한번 이제 보여주시면 근데 이제 정유업종 주가만 봤을 때는 정제 마진 상승과는 좀 별개로 가는 저게 이제 S-오일 왼쪽에 있는 게 파란색이 S-오일 주가거든요. 네. 정말 많이 빠졌죠. 그렇죠. 빠졌는데 네. 정제 마진과 이게 반대로 가고 있어요. 물론 GS는 최근에 좀 괜찮아요. GS는 왜냐면 지주회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PBR이 0.3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업인데 근데 아까 이제 김종희 의원님이 해주신 말씀이 맞는 게 저게 올랐잖아요. 최근에 네. 오른 게 저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 정유업종과 지주회사가 디스카운트를 그러니까 할인을 심하게 받았는지 그러니까 지난 거의 한 3, 4년 동안 그냥 주구장창 빠진 거죠. 근데 이제 저 밸류 이제 그 저 PBR 관련주들에 대한 최근의 관심 또 정유업종의 좀 이런 이제 모멘텀을 봤을 땐 이런 소외 현상이 좀 지속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이제 넘겨주시면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과도하게 소외된 구간에서 저 PBR 매력을 좀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유가도 $70 초반에서 어느 정도 바닥은 찍은 것 같고 근데 위가 크게 열릴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이 정도만 유지해 준다면 뭐 정제 마진에도 그게 나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S-오일과 GS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피력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체력도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기업들이 대부분 여기에 사실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HD 현대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두 기업은 약간 순수 정유는 또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혼재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기업들이 대부분 PBR이 지금 1배 지금 다 미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 PBR 매력도 있으니까 우리가 뭐 물론 이제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이지만 정유도 못지않게 좀 펀더멘탈 자체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그런 아이디어가 좀 이제 제공된 보고서니까 여러분들이 또 투자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그 버핏 옹께서 네. 계속 정유주 모으고 있잖아요. 정유주 그 옥시덴탈인가요? 네, 옥시덴탈도 네. 꾸준히 사고 쉐브론도 더 사고 네. 애플은 조금 팔고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쪽도 굉장히 재밌는 건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자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다 몰려가고 있는데 이쪽은 오히려 구조조정 나타나서 엑슨모빌이 80조 쓰고 쉐보론이 60조 쓰고 3위인 옥시덴탈이 35조 써서 네. 다 큰 회사들 인수해갖고 지금 M&A를 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죠. 네.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을 낳을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 내에서는 정유업체들은 더 헤쳐 모여서 크게 만들어지는 가운데 버핏동이 이쪽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좀 주목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뭐 S-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 샤인 프로젝트까지 한번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2025년부터 아마 성과가 나오는 걸로 나 알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 잘 없던 그 방향족과 관련된 생산량을 크게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그런 실적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유 쪽에서만 나왔던 그런 실적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런 좀 정유업종 펀더멘탈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9시 한 반 정도가 이제 다가오는데 시장이 물론 우리 생각보다는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코스피가 조금 힘은 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저희 광고 보고 와서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더욱 특별하게 돌아온 PIC 괌 슈퍼 세일. 야, 초특가 보장에 PIC 괌 최대 혜택을 준다고? 가족 여행 베스트셀러다운 특별한 혜택. 괌에서 가장 핫한 슈퍼 아메리칸 서커스 공연이 무료? 아이들 선물까지? 항공 숙박 식사 액티비티까지 한 번에. 슈퍼세일 기간에 예약하면 올 인클루시브 가족 여행을 간편하고 풍성하게. 다른 곳 갈 필요 없이 지금 즉시 PIC 괌으로. 네이버에 PIC 괌 혹은 PIC 괌 슈퍼세일 피리어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 이제 코스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685. 과연 오늘 이제 2700을 넘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21포인트 올라서 0.82%. 그래서 코스피는 그래도 지수 상승률로 보면 그렇게 뭐
아주 우리가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는 같은데 이게 문제는 코스닥 같아요. 코스닥이 지금 마이너스라는 거는 좀 아쉬운 결과고 현재 하락 종목이 무려 1100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상 오늘 그냥 알테오젠 상한가 가다 보니까 바이오만 좋아요. 네. 바이오 좋은 거 빼면은 대부분 지금 좋지 않고 오히려 그 엔비디아 효과를 누리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지금 소부장 기업들도 매물이 좀 갑자기 쏟아지고 있어요. 네, 많이 흔들리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은 대량 좀 매도로 돌변을 해가지고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확실히 좀 바이오가 그동안 쉰 상황에서 알테오젠의 모멘텀을 받으면서 좋은 분위기는 맞지만 이게 서로 선순환 구조로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코스닥은 그게 아니고 이쪽 좋으면 다른 걸 팔아버리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양상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코스닥 쪽에 매물 쌓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쌓이고 네. 있어서 아까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지만 이걸 오늘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유가증권 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물 그다음에 현물 매수가 쌓이고 네.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코스닥은 매물이 쌓이고 있어서 뭐 이게 정말 코스닥을 팔아서 코스피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매물 자체가 대형주 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기껏 사고 있는 거라고 해봐야 지금 이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은 업종에 속해 있지 않아서 아마 HLB라든지 레고캠바이오 같은 종목군들을 외국인들이 조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고 뭐 그 외 종목군들은 크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 이 종목군들 특히 코스닥의 2차전지를 포함한 대형 반도체 종목군들 최근 시총이 굉장히 커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종목은 워낙 변동성 커서 말씀드리긴 부담스럽지만 엔캠도 일단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게 뭐 종가까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올해 최고 뭐 대장주 중에 하나가 엔캠이었는데 아마 그렇죠. 어제 실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규모 좀 적자가 나다 보니까 아마 그 실적 충격으로 오늘 주가가 좀 매물 좀 압박으로 좀 빠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2차 전지에서도 이렇게 빠져 나가다 보니까 이게 바이오 쪽에 모멘텀이 어쨌든 하나 생겨버렸잖아요. 네. 그쪽으로 또 이렇게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좀 몰리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셀트리온까지도 영향을 주면서 오늘 그 셀트리온이 정말 오랜만에 또 한 4% 가까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코스피 쪽 전반적인 분위기랑 코스닥의 바이오 쪽 이 분위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다만 이 온기가 다른 쪽으로 다 확산되는 건 아니라서 좀 시장이 좀 아쉽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 눈에 띄는 종목은 어저께 뉴스도 말씀드렸던 유진테크가 유진테크 뭐 적극적인 대응을 또 얘기하면서 오늘 네.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외국계 창구 쪽에서 그나마 기술주 영역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유진테크 QRT, ISC가 잡히고 있는데 주가에 그나마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쪽은 유진테크여서 그때 받았던 이 소송 나왔을 때 충격을 네. 빠르게 벗어날 수 있을지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오늘 2024년 2월 23일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 좀 방송은 여기까지 좀 전해드리고 이제 2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네. 다음 주 4일이면 이제 끝이 날 텐데 좀 이거는 뭐 어려운 질문인데 2,700 넘겠죠? 넘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정도 남았으면 넘어줘야죠. 넘어줘야 최소한, 되겠죠. 네, 넘고 조금 뭐 눌리더라도 네. 일단 뭐 저는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꼭 그러기를 그러니까 이게 3월 가지 말고 이 2월에 좀 넘었으면 네네.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오늘 방송을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한 주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고요. 김종현 의원님도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